자, 당학전제 들어갈게요. 자, 이건 결국은 중국의 음악입니다. 중국의 이제 음악인데, 강종을 기점으로 당하악기와 악공을 굉장히 뭐한다? 세습. 자, 여기서 세습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로 이제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나의 이제 부모님들부터 물려받은 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세습이라고 해요. 물려받는 거. 자, 그래서 보통 무당을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연예인을 하다가 무당이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몸이 너무 아프고 그 신을 받아들여야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신에게 바로 받는 거는 사실은 강신무예요. 강신무. 그리고 세습무는 뭐냐면 1대 2대 해가지고 세습해 주는 거예요. 대대로. 근데 내 뒤에 이을 뭐냐면 양아들 또는 양딸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위 세대의 무당들은 양아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장구하는 사람들이나 악기하는 그 출신들은 일부러 유명한 그 무당들 밑으로 양아들로 많이 들어가요. 이건 또 다시 조선에 가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려받고 보세요. 이제 헌선도 쓰실 분들은 쓰는데, 헌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헌정한다, 뭐 헌정시 이러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선, 신에게 줘, 신선선, 누구 도는 뭐라고 그랬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 복숭아. 사실 복숭아가 신선시 된 과일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신선에게 또는 내가 왕에게 도라는 거는 복숭아를 주는 춤인 거예요.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수연장. 수는 목숨 숫자예요. 목숨 수. 그리고 연은 뭐냐면 길게 연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연장해 주세요. 이거 좀 연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길연자예요. 연기할 연자. 늘연. 그 장은 뭡니까? 장은 길장자. 그러면 결국은 목숨을 길게 해주는 춤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 뭐 이제 해감년이라든지 그런 이제 오래 사시라고 할 때 이 수연장을 춤추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자, 오양선은 뭐냐면 5가지의 양이에요. 양. 5색깔의 양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오양선이라고 하고, 포고락은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 포자는 던질 포야. 그래서 뭐 포수 이렇게 했을 때는 던지는 거죠. 포.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구는 뭐예요? 공구. 그러니까 공 있죠, 공. 그래서 구기 종목이라고 하죠. 그냥 피로 말하는 거니까. 구는 구기 종목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되는 구기 종목 하면 뭘까 했는데, 구자는 뭐냐면 공. 그래서 배구, 축구 할 때 구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제 자신을 갖고 대화를 해도 된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화되는 이 연자는 아름다울요 꽃할자예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그 진열한 그런 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당학무의 형태가 가무이였다. 가짜는 뭐예요? 노래 가짜. 그쵸? 그리고 무용무자. 이 희자는 스토리가 있는 희극, 즐거울 희자예요. 그래서 가무이. 결국 이게 뭡니까? 종합예술체였다. 뭔가 어떤 연희를 할 때 춤만 막 보여주고 노래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런 가무이의 종합예술체였다라는 거. 자, 오늘날에 국립국악원에서는 참 많은 공연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연을 보신 분들도 많은데, 이것이 당학이냐 향학이냐라고 구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의장이에요. 무엇을 들고 나왔느냐. 그래서 주간자라든지 용선 이런 어떤 유형의 이제 무용할 때 쓰는 소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들고 오면 무엇이다? 당학이다. 당학. 그리고 정제라는 거는 뭐냐면 예의를 다해서 바치는 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건 궁중춤인 거예요. 춤. 정제. 조선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의장을 들고 하는 춤은 무엇이다라고?
중국에서 온 옛날 춤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아시겠죠? 자, 하나씩 이제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헌선도. 헌선도 이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그림은 조선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마치 매칭을, 자, 고려사 악지에는 사실은 기록이라는 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달이 되는데, 요것이 고려 때 발견돼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헌선도나 수연장 이런 부분들은 고려사는 사실 글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들은 거의 다 조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충 어떤 느낌인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왕모, 왕의 그 큰 어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왕에게 그 천도, 그러니까 하늘의 복숭아를 왕의 장수를 위해서 기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인혼과 방주악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아까 개번 말씀드렸던 건 이거는 무엇이다? 조선의 기록이다. 기록하세요. 혼돈되면 안 돼. 고려를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또 대학나 기말고사를 할 때 고려의 악학개법에서는 말하면 안 된다고. 무엇이다? 악학개법은 조선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응? 그러면 고려사 악지의 내용과 이 악학개범의 그 기록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다. 반주에 있어서는. 자, 또 한 가지 수연장. 아까 말했죠. 장수, 잘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라는 의미의 춤입니다. 수연장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조선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오양선도 마찬가지로 왕조의 장수랑 발전을 기원하는 부분의 춤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궁중춤인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포구라. 공을 던져 구멍 안에다가 넣는 기녀들의 놀이인 거예요. 그림에서 이제 조선 들어가면은 굉장히 재밌어질 겁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구멍을 두고 이제 기생들이 여기서 이제 던지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자, 연하대는 덕에 감동을 해서 다시 이제 하늘에 대해서 이제 비는 그런 춤인데, 헌선도, 수연장, 포구락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춤인가요? 아, 시초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나요? 그렇죠.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고려의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했던 어떤 국가 체제에 의해서 들어온 춤이다. 고려는. 근데 아까 지금 솔지가 그 얘기는 잘했어요. 오늘날 그 당하게 들어온 우리의 춤이 오늘날까지 전통춤으로 연희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당학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을 오늘날까지 전승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학 종류의 한국 춤이라고 전통 우리의 클래식, 우리의 자산이라고 말은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또 싹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 사실은 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당학 정제가 지금까지만 당학이 뭐고 향학이 잘 몰랐던 그런 어떤 혼돈이 있었다면은 쉽게 말하면 당학이라는 거는 옛날 중국에서 들어온 춤이다. 그리고 그 춤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죽간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용선이라든지 그런 의물, 그러니까 들고 나오는, 춤출 때 우리가 소품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뭐라 얘기하냐면 오브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작품 창작할 때 자기 작품 구상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도구들인 거예요. 도구. 그 도구를 썼을 때 그거는 무엇이다? 당학 정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향학으로 넘어가겠어요. 향학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고유한 양식,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 우리가 만든 한국이라는 지리적인 공간에서 한국 사람에 의해 한국 정신이 깃들어진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게 향학 정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에 아까 키워드 동그라미 했는데 또 한 가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무고예요. 무고 정말 중요합니다. 무자는 춤출 무자야, 그지? 고는 뭐냐면 북의 고자야.
자, 무는 춤추는 무. 고는 뭐라고? 두드리 부. 그러면은 이거를 이어서 부르면 뭐라고? 북, 북고. 북 있죠, 북. 북을 한자 말로 고라고 한다고. 북을 한자 말로 고라고 한다고. 그렇죠, 북. 그러면 이거를 그렇죠. 그러면 자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면 문자는 춤춘다라는 어떤 형용사죠. 움직이는, 춤추는, 그렇죠. 춤추는 무. 고는 북고. 그럼 뭐야? 연결지어. 춤추는 북이야. 아,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감성이 없어 얘네. 아, 참. 춤추는 북. 어때? 마치 너무 내가 강조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답을 유도했어요. 춤추는 북이에요. 말 그대로 북이 춤을 추고 있는 듯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나만 멋있나 봐. 그렇죠. 춤추는 북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춤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북 들고 많이 추잖아요. 어떻게 마치 그 움직임 자체가 춤추는 북처럼 무생물에 움직일 수 없는 게 마치 이거예요. 춤추는 의자처럼. 의자가 막 춤추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게 된다면 그 고체 움직이지 않는 북을 마치 춤추는 북처럼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추는 북인데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됐냐? 이게 고려사 악지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무어라 했냐면 이건 우리나라의 종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냐면 고려 때 이흥이라는 사람이 이혼이니 문신, 그러니까 학자 관료 굉장히 높은 벼슬아치가 잘못을 해서 유배를 갑니다. 자, 유배를 가는데 마치 이제 유배로 멀리 이렇게 가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봤더니 물 위에 둥실둥실 나무 조각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 위에 둥실 떠다니는 나무 조각의 형상을 무엇이라고 착안을 해서 그 의미로 마치 나무니까 북이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잖아요. 물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를 보고 저거는 마치 춤추는 북 같다라고 해서 무고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그러면 참고 3. 제가 이제 요 출처는 저의 저희 소논문인데 자 보세요. 무고 고자 북고자를 춤추는 거는 이제 이게 고려사 악지의 원본이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제가 이런 거를 시험 문제 내겠어요? 아주 여기가 이제 악기라고 돼 있어요. 악기. 우리가 이제 지금도 쓰고 있는 이제 악기.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필요한 도구예요. 기자는 뭐라고? 도구 기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기라는 거는 악을 할 때 필요한 악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고려사 악기에 여기요. 악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현금, 현금, 또 피파, 그다음에 가야금, 그렇죠? 그다음에 대금, 그다음에 장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악을 할 때 필요했던 악기라는 거야. 자, 이렇게 이게 1장이에요. 여기까지 순서로 본다면 이게 1. 자, 이게 2를 보면은 여기서도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대금, 장고, 아박, 그다음에 이제 무에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여기 끝에 무고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악을 악기로서의 북이 있었다는 거야. 북이 두드렸다는 거야. 노래를 하거나 크게 대성악, 큰 악을 할 때 장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파도 있고요. 가야금도 있고요. 그리고 북도 두들겼다. 악기로서의 무고가 하나가 있어.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악기로서의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에 무고라고 돼 있어요. 자, 이어서 소각. 이 소각이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춤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고다. 자, 쉽게 말하면 여기 쭈루시 나와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무고는
악기로서의 북이고 다시 소각을 설명할 때 이 무고는 이 안에 무엇이다? 아까 이온이라는 애가 유배를 갔는데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자, 그 말은 이 북이라는 게 악기로도 쓰였지만 실질적으로 작품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고라는 거는 그래서 춤에 대한 무구. 그러니까 자, 이것도 한자인데 무용을 쓸 때 쓰는 도구. 여러분들 보면 이제 소도구죠. 소도구. 이걸 무구라고 합니다. 북을 사용하는 춤이라는 뜻도 춤이 있고 그다음에 악기로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됐다고 나와 있어요. 고려사 악지에. 근데 조선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지만 무고는 사실 2시간을 얘기해도 할 얘기 너무 많아요. 무고는. 자, 그러면 봐요. 자, 지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초용무, 그 다음에 초무, 그 다음에 뭐 첨수무, 그 다음에 건무. 끝자가 뭐야? 무로 끝나지. 그러면 춤 종목이 무라는 거야. 고려에 무엇이 발견되냐, 기록이 나타나냐면 이 무고자가 있는데 무고가 만들어졌는데 작품이 그쵸? 작품 만들어진 건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고려에서 조선 이 사이의 모든 춤의 이름들이 보니까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면은 청수무, 처용무, 건무, 임무, 그다음에 뭐 초무 막 쭈룩쭈룩 나오잖아요. 이 끝에 자가 뭐냐면 무용으로 마무리되는 종목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게 어떻다? 바뀌었다. 그래서 그 조선 말에 19세기 말에 뭐라고 했냐면 도지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명칭 바꾸라고. 제대로 된 걸로. 왜 춤추는 북에 대한 그렇게 이제 쓰였다면 아니다. 이건 북을 들고 추는 춤이다라고 바꿔라. 그래서 무엇이다? 고무. 재빈아, 부산에서 뭐가 있지 유명한? 아니, 그러니까 고무가 있는데 뭐가 유명하지 부산에? 동네 고무야. 동네 알지? 알죠? 그 동네 고무 엄청 유명해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뭔 것 같아요? 고려는 명칭을 무고라고 썼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의 명칭을 바꿔라. 잘못됐다. 다 청수무, 초용무, 초무 막 이렇게 무자로 쓰는데 왜 이것만 춤추는 북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명칭이 지방에서 바뀌었다고. 그래서 시은 예은 샘플링으로 무엇이다? 동네 고무가 돼. 동네에 가면은 그게 아마 지방 무형 문화재인데 동네에 가면은 내가 아까 지도 그렸는데 우리나라 고려에 예를 들면 이거를 무고라고 썼다면 지역으로 막 가죠. 누가? 춤추는 여자들이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지방으로 와. 여기에 동네 뭐 교방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은 무엇이다? 여기서는 고무라고 했다고. 고무. 무고와 고무는 어쨌든 같은 북을 들고 추는 춤이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고려의 무고가 하나였는데 조선에는 지방으로 쫙 펼쳐져요. 무엇이다? 질적, 양적 편차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그래서 조선에 제가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재밌지 않아? 신기하지 않니? 안 신기해? 민속무용은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가리킬 때 참 애매해요. 왜냐면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민중의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민 문화잖아요. 이런 서민 문화가 형성이 돼서 이 민속이라는 문화를 이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부를 따지면 이게 겉에가 표피잖아요. 표피.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층이 하피란 말이야. 밑에 있는 진피. 근데 우리의 이 지금 사회도 보면 결국은 층이 나뉘어져 있어요. 굳이 예를 들면 골품제처럼 너는 진골이고 나는 성골, 뭐 이런 정도로 낙인을 정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들, 지금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죠. 근데 보통 얘기를 할 때 이 귀족 문화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표층, 그 곁에 위에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했다 내가? 표층 문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강남, 그러면 청담, 그다음에 가로수길, 이런 데는 뭐예요? 굉장히 빨리빨리 트렌드가 바뀌죠. 어머, 여자의 스타일들, 왜저 옷들, 구두들, 들리는 음악들,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인테리어들이 계속 빨리빨리 바뀐다고. 그것이 표층 문화예요. 자주 바뀐 상층 문화. 그리고 그 시골, 뭐 물론 시골이 잘 살고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민중, 우리 서민들의 문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뭐 산이나 바다나 또 뭐 도심도 되고, 그런 문화, 많은 사람들이 이 민중 살아가야 하는 삶이 고달프다는 표현보다는 삶이 꼭 생활이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문화라는 것이 고착돼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골이라든지 어촌이라든지 그런 문화들은 많이 자주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든지 여러 사회적인 부분에 노출이 조금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삶을 영위해야 되는 부분이 더 급하기 때문에 뭔가 데코레이션 하는 거, 나를 장식하는 거, 뭔가 꾸미는 거에 있어서 사실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문화라고 하냐면 기층 문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늘 얘기해. 아리랑, 뭐 민요, 민속적이다, 민속놀이, 세시 문화라고는 하지만, 그거를 민속 문화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저 또한 이걸 민속 무용이라고 하지만, 연구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민중의 삶이 위로 올라간 케이스보다는 상층 있죠. 상층, 이 궁중의 문화들이 내려오는 게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강남이라든지 청담이라든지 뭐 가로수길을 갈 때 나는 예를 들면 표층 문화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 불빛이라든지 그 색감이라든지 그 옷의 질감, 이거를 보고 받아들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문화 상호적인 관계에서 표층과 상층, 상층과 표층이 상호 교류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항상 고려를 얘기하거나 얘기할 때 신라를 얘기를 할 때 연등 행사 등을 밝히는 거 있죠. 어머니들이 여러분들 수능이라든지 예를 들면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절에 가서 그걸 밝힌단 말이야. 그게 어마어마하게 연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팔간회가 있습니다. 팔간회. 궁중에서. 근데 사실 이런 문화들은 국가의 문화였다고. 이 상층의 문화가 내려온 케이스고, 그게 오늘날 민중이 향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속무용이라고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노래 무용은 무용 무자, 백가지, 가무백희. 고려의,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있죠. 고려의 춤의 형태, 춤의 공연의 형태는 어떠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다? 종합적인 예술 형태였다. 근데 고려가 신라에서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가 뭐라고? 신라에서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가 뭐라고? 하랑. 말했죠. 하랑으로 인해서 무엇이? 항창랑이라는 건무가 생겼잖아요. 이 국선이라는 하랑도에 담당했던 사선 악부 4명의 유명한 하랑입니다. 근데 하랑이 무엇도 했냐면 노래도 했답니다. 악을 했는데 그 용놀이,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놀이, 악부, 음악과 함께, 자 보세요. 용놀이, 공화, 코끼리 같은 동물로 분장을 하는 탈놀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탈놀이. 그리고 수레놀이, 뱃놀이. 자, 오늘날의 이 탈놀이는
탈춤 이런 뭐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고. 고려대학교에서 뭐 탈춤을 막 시국상하면서 막 탈춤 추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어떤 민중의 문화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 시작은 무엇이었다? 결국은 이 고려라는 이곳의 신라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국가 행사였어요. 국가 행사. 국가 행사인데 오늘날 관점으로 봤을 때 탈춤이 민중들이 추는 춤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건 민속무용에 포함을 시켰어요. 자세한 부분은 제 소논문이 있어요. 이제 그거 보시면 돼요. 민속무용의 유형 분류 연구. 자, 그리고 연등회라는 거는 빗을 이제 등을 붙이는 건데 이제 그 세시 문화의 상원이라는 상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상원. 그러면 뭐 이런 얘기 있죠. 정월에 태어나면 좋은데 뭐 이런 얘기를 어른들 많이 하잖아요. 무엇을 많이 썼냐면 상원이라는 거를 많이 써요. 상원은 1월이에요. 1월. 근데 1월 중에서도 어떤 위에 있는 달. 그래서 이거는 보름. 달이 꽉 찼다고 해서 1월 15일. 그때를 기점으로 왕실 태안을 비는 왕실의 안정이죠. 또 여기서도 왕실이 나옵니다. 연등에.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제 뭐 연등을 달고 절에서 어떤 행사들을 우리 민중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화 인류학이라든지 민속학의 입장들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왕실에서 비는 제전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얘도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국가 행사가 되고 국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함으로써 이것이 어떤 민중의 문화 또는 민속이라는 유지됐다라는 걸로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왕이 시작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붕 즉 산대를 가설하여 가무잡북을 비롯한 중부의 당나라의 가무위가 동시에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민속 무용 팔관회와 연등회. 근데 팔관회와 연등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다고? 어디서부터였다고? 답은 여기 있죠. 항상 보면 하랑도. 그러면 하랑은 어느 시대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팔관회와 연등회는 신라에서 전해져 왔던 문화, 이 고급 문화를 민중으로 어느 정도는 보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분들이 신라의 고사로 나와 있다. 그런데 이제 민중으로 딱 펼쳐져 있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역사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볼 때 가장 케이스를 샘플을 뭘로 잡았지?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강조했던 춤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춤의 시작, 춤의 뿌리는 하나이나 역사의 의미과 사회적 흐름에 의해서 그 춤의 질적 양적 팽창을 이루는 독립파, 분업파 또는 분업파? 분업파. 그다음에 전문화가 된다. 이것이 한국춤 역사의 가장 큰 의미다라고 말을 이제 했고 그 샘플링으로 무엇을 들었냐면은 탈춤을 들었단 말이에요. 탈춤. 나 이거 설명하는 거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뭡니까? 조개 가면이 발견돼요. 이거 여러분들 박물관에서도 찍어 왔죠. 자, 그러다가 삼국 백제를 기점으로 백제 때 무슨 기록이 나오냐? 오기라는 게 나와요. 오기. 기양무. 그래서 일본으로 전해졌다라고 기록을 보여줬죠. 그리고 무엇을 딱 탈을 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중세의 통일신라 뭐야? 최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향악 오기 해서 머리 큰애 대면 크다 쓰고 그 다음에 산에 사자놀이 그 다음에 곱추놀이 뭐 요런 얘기를 제가 또 금한 공 갖고 막 노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통일신라 최초의 향악 오기 근세 여기에 이제 통일신라 다음에 뭐냐면 고려가 있어요. 근세는 조선이면 조선. 고려에 무엇이 나왔냐면 자 탈을 쓰고 조개 가면으로 시작을 해서 그쵸? 기록이 어떻게 된다? 정밀해져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분명해져요.
춤이 이름으로 명명됩니다. 종명명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백제 기양무가 나와서 오나라에서 배웠는데 어머 미마지가 어딜 갔다? 일본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일본의 앵정촌에서 뭔가를 막 연일했다라고 나오는데 기양무에 이 탈이 나오죠. 탈. 그리고 조금 더 시대가 흘러가니 통일신라로 갔더니 이 최치원이라는 학자가 5가지의 우리나라의 잡기 여러 가지의 놀이들을 서술합니다. 대면, 사나, 금화 쫙쫙쫙쫙 있죠. 이거를 향하고 오기. 그리고 고려에 와서 누가 여기서 말합니다. 이색 학자예요. 학자가 산대 잡극 여러 가지에 있는 탈놀이. 산대 잡극이라는 명칭을 해. 자 결국은 자 근데 조선에 왔을 때는 이게 뭐라고? 산대놀이. 그리고 이게 오늘날의 각 지역의 고성오강대 송파산대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조개 가면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백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 또 조선 오늘날에 지나면서 이 조개 가면으로 인한 춤이 또는 이 탈춤이 그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질적 양적 팽창을 이뤘다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에서. 시대적인 발전사를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록의 사적 흐름을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적 흐름을. 자, 근데 산대 잡극이 고려에 나왔어요. 그래서 고려에 이거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산대 잡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관심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탈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예술적 도구입니다. 그렇죠? 탈 갖고 뭘 참 많이 해요. 그러면은 아 이걸 내가 작품화를 할 때 참고 자료를 내가 이제 막 보게 돼요. 저도 시작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민속극, 가면극, 탈놀이, 탈춤, 뭐 어떤 때는 오광대 손파산놀이라고 너무나 많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너무 혼선스러웠어요. 뭐 고려에서는 또 3대 작극을 했다가 조선 때는 3대 놀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향악 오기가 나오고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적 정리를 쫙 저렇게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살기 위한 본능적 움직임, 조개의 어떤 하나의 탈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어떻다? 통일신라 또는 백제 삼국시대 백제에 봤더니 기안무라는 것이 있더라. 기해를 하는. 그리고 이것이 발전돼서 통일신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부분들에서 이름을 지어준 거야. 사자 갖고 노는 춤, 사자. 그 다음에 대면, 큰 얼굴. 그 다음에 뭐 곱추춤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려 때 3대 잡극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조선을 얘기를 할 때 3대 잡극을 얘기하면 돼, 안 돼? 3대 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향악 오기는 통일신라의 명칭이라는 거. 그 정도는 매칭이 돼야 되고 그 정도는 사적 흐름이 이해돼야 돼요. 자, 이거를 재작년에 이제 기말고사로 한번 냈죠. 자, 그래서 이 3대 작극을 보면은 자, 요거 한자 어렵지만 좀 보세요. 한자를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한자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안 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집어드릴게요. 뭐냐면 헌자예요. 헌. 그 다음에 선자, 헌선도, 가해를 주는 행위들. 예, 헌선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잡객이라는 게 있어요. 잡객. 잡객. 여러 가지의 사람들. 그 다음에 고자가 나와. 북을 쳤을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또 장이고 이게 그건데 장대라고 해서 긴 막대기 위에 긴 막대기에 있는 사람이 땅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 그러니까는 막대기 위에 올라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산대 잡극이라는 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잘 알죠? 핵병을 기하는데 무슨 단어냐면은 처용. 얘가 또 나와. 여기. 처용. 자,
신선시 그 선에 그러니까는 신선에게 가해를 주거나 막대기 위에서 올라가거나 잡백들이 막 놀거나 그다음에 처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용이라는 게 뭐야? 큰 탈이었죠. 결국은 이런 3대 작극이 고려를 대표하는 탈놀이였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제가 좀 마무리를 할게요. 고려는 결국 이제 통일신라가 거의 불교의 어떤 문화였다면 송나라의 영향으로 유교를 받아들입니다.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악에 대한 부분이 예악 사상으로 가게 돼요. 자, 예악 사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외국적인 부분도 받아들였지만 그 전대가 고려 그 전대가 통일신라잖아요. 이 신라의 유풍을 계승했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도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그 전대 나라였던 통일신라의 어떤 유풍들을 받아들여서 팔간회와 연등회를 받아들였죠. 그건 조금 자존적인 부분, 민족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총체적 예술 양상이었다는 거. 총체적 예술 양상 속에서 춤 종목이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행사의 분화였지만, 그러니까 국가적인 큰 행사였지만 이것이 조선 시대의 민속 춤을 이뤘던 발전의 기반이 됐다. 자, 주목. 오늘 우리가 했던 거를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고려라는 거는 결국은 왕건을 태조 왕건 말을 하는 태조 왕건으로 시작을 해서 사회 문화적 배경에 키워드는 송나라. 자, 그때 당시 송나라는 유학 사상이 발견이 됐죠. 유교입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키워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교라는 거. 유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라는 거, 가사라는 거, 그다음에 악곡이라는 거, 춤이라는 것을 어떻게 국가적 기록물로 남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악 사상 키워드. 자, 또 한 가지는 고려사 그 기록물 중에 악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악지 안에 무엇을 우리가 발견을 했냐? 오늘날 한국 전통 예술의 창작 장소를 발견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방이 조선 때까지 끌고 오다가 여러 가지 어떤 폐해가 생기면서 조선 후기를 기점으로 지방으로 이제 교방이 생깁니다. 자, 교방이 생기고 그 교방은 근대를 기점으로 어떤 명칭을 쓰느냐? 건번. 그래서 근대 문화에서 건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려사 악지가 참 분류화를 그래도 좀 잘해놓은 게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자기 아자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당악. 그 다음에 속악으로 본 거예요. 속악. 민속할 때 그 속자야. 응? 그러면 그런 부분들 중에 살펴봤더니 정제는 중국의 당나라,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쓰는 소도구를 쓴다는 거야. 그게 죽간자라든지 용선이라든지 그런 걸 썼을 때 이거를 우리는 당합전제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당합전제는 종목이 또 나와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었냐면은 헌선도, 수연장, 그다음에 이제 포구라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조선의 그림을 이제 다음 주부터 볼 때 이제 그림으로 조선을 이해할 겁니다. 그걸 볼 때 그림에서 보면 포구락은 계속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포구락은 어디 중국에서 들어왔던 춤의 종목이라고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구락, 헌선도, 수연장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향악의 가장 대표적인 춤의 종목이 무엇이다? 제가 오늘 설명 중에 가장 많이 했는데 그렇죠.
정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고, 북춤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 북춤은 오늘날 우리가 그 전통 예술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북춤은. 예를 들면은 뭐 국립국악원 가서도 북춤을 보고, 그렇죠? 지방의 현재 문화라고 하잖아요. 지방에 가서도 북춤을 보는데 이 북춤의 작품화로 돼 있던 이 북춤, 뭐 물론 그 전에 원시인이든 백제인이든 통일신라인 사람들도 북을 두고는 두드리는 거는 본능이야. 애들도 그냥 뭘 하나를 주잖아요. 그럼 두들겨요. 근데 북을 갖고 두드리니까 어떻게 소리가 심장 소리 같았기 때문에 그걸 더 활용을 했을 뿐이야. 그렇게 의미가 없거나 비독립적이었던 부분들을 고려를 기점으로 무엇을 했느냐? 의미화를 했다는 거야. 종목명으로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래서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나는 그냥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태어났던 사람을 김윤지로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명명,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김윤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의미가 없던 단순히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북을 갖고 두드리는 그 행위를 고려를 그 기점으로 어떻게 했다고? 종목으로 독립화시켰다고. 오늘날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뭐 한국춤, 한국무용이라고 하잖아요. 북춤, 한복을 입고 추는 북춤의 시작을 그래서 뭘로 두냐면 고려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을. 그거는 우리 한국 고유의 무용이었다라고 여러분들 더 붙일 수도 있다고.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학정제의 대표가 아박과 북춤이 있는데 이 했던 북춤들을 의미화를 시켰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북춤을 오늘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 제가 이 탈춤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쵸? 무고도 이 한국춤 발전사의 의미에 샘플링을 둘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원시에도 두드리는 도구들은 있었을 거라고. 뭐 이게 재단이 됐던, 돌이 됐던, 가죽이 됐던 뭐가 있었냐면은 도구는 있었을 거예요. 두들릴 만한 뭐 이런 걸 퉁퉁 쳐도 자, 그게 뭐야? 난타잖아. 막 다 두드리죠. 분명히 이런 소재가 있었어. 자, 그런데 이거를 중세의 고려를 기점으로 누가? 이혼이라는 사람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나뭇가지를 보고 이거는 무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고. 춤추는 북이라고 말을 해요. 고려 때. 자, 조선을 기점으로 어떻게 됐다? 이 명칭이 잘 들어보세요. 쭉 와요. 무고도 있고 궁중에는 고무도 있다. 예를 들면 지방에 그렇게 썼어요. 자, 근데 오늘날에 이걸 어떻게 쓰냐? 통영 있어요, 통영? 이거 통영에는 승전무 쓰죠. 통영에 가장 대표적인 그 지역의 그거 문화라고 그러죠. 국가무형문화재이기도 하고 승전무를 씁니다. 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춤입니다. 이순신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통영에는 이 북춤을 뭐라고 했냐면 승전무. 자, 동네에는 뭐라고 했냐? 동네 고무. 자, 교방가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조선의 기록물인데 여기 진주죠, 진주의 그 교방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진주 고무예요, 여기도. 그리고 중앙, 여기는 궁중춤이죠. 여기 중앙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고라고 불러요. 자, 의미가 없던 북을 두드리는 보편적인 움직임이 고려를 기점으로 무엇이 됐다? 전문화되고 독립화되고 이름화가 됐다고. 네임이 정해졌다고. 그런데 그 수가 하나였던 이 수가 오늘날의 각 지역으로 대표하는 전통 고전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되었다고. 오늘날 국가무형문화재로 다 지정이 되거나 지방무형문화재로 해서 시작점은 하나였으나 의미가 없던 그 본능적 움직임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날 중세와 근세와 근대를 거쳐서 이 현대에도 그 옛날의 전통의 고전, 클래식, 그 다음에 춤의 종목이 어떻다?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의 전승과 변형과 발전의 한국사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해가 된다고. 자, 마지막. 민속무용의 대표적인 어떤 부분은 무엇이다? 칼가내와 연등인데, 거기서 보니까 뭐 가면을 쓰고 탈놀이도 하고 또 한 가지 뭐 폭죽도 터뜨리고 그다음에 이 장대 위에 남자가 올라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하이마트나 큰 대형의 이제 그 전자제품 앞에서 쓰는 그 뭐 키다리 아저씨처럼 뭐 그런 어떤 놀이들이 다 들어왔다고. 근데 그것이 신라의 유풍을 이어받았고 오늘날까지 민중에 퍼뜨려졌다라고 이 기록에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고려사.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민속무용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해를 하고 전승이 되어 왔다. 자, 질문.